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5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을 20일 앞둔 오늘 여론조사 2개가 새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정과 리서치뷰가 실시한 조사인데요. 여기서 드러난 특징들을 뽑아서 또 공통점을 모아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선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두 여론조사에서 모두 7%대에 갇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의 지지율은 7.1에서 7.4%로 나왔고 개혁신당 지지율은 7.7%대였습니다.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서 유효 투표에 10%를 얻지 못하면 대선 비용을 국고에서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10%를 넘으면 절반을 돌려받고 15%를 넘어서야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대선 등의 예에 비춰볼 때 50%만 해도요 100억 원대인 것으로 추정돼서 이준석과 젊은 남성층 당원 위주인 개혁신당이 모금이나 당비로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준석은 어제는 경북대학교 구내식당에서 또 오늘은 부산대 구내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학식이죠. 혼자 성균관 대성전이나 종교시설, 사찰 등을 돌아다니면서 또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면담하는 거죠. 퇴근길 인사나 방송 인터뷰 등으로 거의 나홀로 대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거의 안 드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유세차는 전국적으로 돌려야 돼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 인건비, 기타 홍보물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대선운동이 불붙게 되면 지금과 같은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게 대선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 방식으로는 금방 한계에 도달하고 이미 힘에 부친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은 선거운동 차량만 전국적으로 돌린다 해도 최소 수백 대는 필요한 게 대선 운동입니다. 줄여도 100대 이상, 200대가량은 써야 된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수억 원이 쑥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개혁신당 과연 얼마나 감당하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중앙일보가 일면 톱기사 제목을 빅3의 영남 대격돌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이것부터가 이재명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인 제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선거전은 명백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의 양자 대결 구도죠.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7%대의 이준석을 빅3, 이른바 같은 3강으로 부르는 건 범보수 후보 둘을 싸움 붙이고 이준석에게는 너도 3강이야. 그러니까 절대 보수 단일화에 응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 라고 부추기는 매우 편파적인 제목인 것입니다. 2강 1중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이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여론조사기관 공정의 조사에서 이재명이 49.2%로 1위를 했지만 이 50%대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물론 50%를 넘었다고 하는 갤럽 등의 조사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김문수 후보는 38%로 2위를 했는데 이게 일주일 전에 공정이나 리서치뷰가 한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지지율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보수 성향 군소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치면 오차 범위 내의 접전 양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준석의 7.4%와 무소속 황교안 후보의 0.9%,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의 0.5%를 합치면 이 범보수 후보들의 합계 지지율이 46.8%로 이재명을 불과 2.4%포인트 차로 바짝 뒤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끝내 단일화를 거부한다 해도 황교안, 구주화 후보만 합쳐도 김문수 후보는 39.4%로 이재명을 9.8% 한 자릿수 격차로 추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막판 선거전이 이재명만은 막자는 이 선명한 보수와 좌파의 대결로 치달을 경우 이준석의 지지율은 더 졸아들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얘가 그래요. 초반에는 뭐 일중이 있고 3강 어쩌고 해도 이게 결국 양극단 선거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김문수 후보로 뭉친 이 자유우파의 절박한 지지율은 분명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건 제 희망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본 그 대선의 그런 양상이 그랬어요.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김문수 후보가 TK 즉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이재명을 앞섭니다. 그런데 이재명도 많이 지지율을 올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 PK 즉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여기서 4.4%포인트 정도 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의 TK 지지율은 지난 대선의 20% 수준에서 10%가량 실제로 오른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우리가 위기로 봐야 될 상황입니다. 보수의 심장이자 이 자존심이라는 TK에서 김문수 후보가 격차를 좀 더 벌리고 PK에서 반드시 역전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산 출신인 안철수 의원 계엄과 탄핵에 계속 반대해 왔지만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죠. 또 한동훈계의 좌장인 조경태 의원, 이분 부산 사하구 의원, 5선 의원입니다. 이 비판할 것은 이 두 의원이 비판하면서도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에 그야말로 내 선거처럼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인과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이 두 분의 자세를 높게 평가하고 이분들의 활약에 더 큰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승부처는 김문수 후보가 2번이나 지사를 지낸 경기도,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지자체죠. 을 포함한 서울, 인천 이 수도권과 충청권입니다. 선거전 초반이지만 김문수 후보는 서울에서는 한 9%대, 경기, 인천에서는 10%대 초반이에요. 물론 충청권에서도 10% 초반의 그 열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 차이는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정도 격차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고 또 이 수도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격차를 확 좁히거나 서울, 인천, 경기 중 최소한 한 곳에서는 역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큰 선거의 이 승부를 좌우했던 이 중원, 충청권에서는 반드시 뒤집어야 합니다. 충남의 맹주라 불린 성일종 의원, 이 한덕수 단일화에 힘을 싣다가 지금 좀 뒤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의 거짓말을 지난 대선에서 처음 폭로했던 김영환 충북지사, 다선 의원 출신인 강고래 김태흠 충남지사, 이분들 다 국힘 소속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열린 소위 조희대 청문회에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소환 통보를 받았던 대법관들은 예고한 대로 불참했습니다. 또 자료 제출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드디어 조희대 특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겨내야 할 대선은 이재명 한 사람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삼권 분립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결정할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아마겟돈 같은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